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rist Lives의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한국은 2월 3일이 되었습니다. 한국 좌파의 선거 여론 조작의 추악한 민낯,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월 20일 양상훈 칼럼 선거 지면 죽는 당, 선거에서 지면 죽는 당, 어떤 당인지 여러분이 아시죠? 그 당에 남은 48일 그렇게 글이 올랐습니다. 이 48일 지금은 한 30여일밖에 이 선거가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선을 돌아보면 정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민주당 쪽과 국민의힘 쪽이 보인 대응 방식은 큰 차이가 있다. 김영삼 정권은 정권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 외환 위기이기도 했지만 내분에 빠져 있었고 당시 여권 내 일각은 차라리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기를 바라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다. 실제 김영삼 대통령은 검찰에 민주당 김대중 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추락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잃을 위기에 왔을 때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졌다. 민주당 노무현이 막판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과 KBS, MBC가 야당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검찰, KBS, MBC, 야당 후보, 그 당시 이회창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거의 매일 김대엽 드라마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었다. 누가요? 검찰과 KBS와 MBC가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진행 과정을 보면 극히 드물다는 뜻의 희대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네, 김대엽 그 사건 같은 거 희대의 사기 사건이죠. 거기에 검찰, KBS, MBC가 다 함께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대선 5개월 전에 김대엽이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비리 녹음 테이프가 있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KBS는 당시 KBS 감사가 토로한 대로 광적인 방송을 시작했다. 미친 방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미쳤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9시 뉴스 대선 보도의 71%를 김대엽만으로 채웠다. 이게 맘먹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민 세금으로 되는 이 KBS가 동원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기등 전구와 오범인 김대엽의 영상과 육성을 검찰이나 병무청 직원보다 훨씬 자주 방송했다. MBC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사기 사건에 다 이 MBC, KBS, 검찰까지 함께 얽혀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 검찰이 이 사기극에 찬조 출연했다. 이들의 활약으로 이회창 후보는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폭락했다. 이러고 이겼습니다. 정통성이 있을까요? 노무현이 당선되자 한 달 만에 검찰은 김대엽 주장은 허위라고 발표했다. 한 달 만에. 사실을 토로한 겁니다. 검찰이. 범인 잡아야 될 검찰이. 사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심지어 김대엽이 내놓은 녹음 테이프는 녹음했다는 날짜 뒤에 제주도에서 팔린 것이야. 세상에. 거짓말하고 그 다음 날 가서 거짓말을 녹음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지지율 추락으로 정권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야당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래도 민주당 측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압도적으로 지는 상황 가운데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김대엽 대신에 김경준이 등장을 또 했습니다. 사기꾼이. 김 씨가 벌인 BBK 투자자문사 사기 사건을, BBK 사기 사건을 이명박과 엮어서 선거판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집요하게 벌어졌다. 이 추악한 이 좌파의 사기극, 이 선거 조작하는 이 시도. 그때도 여당인 민주당 쪽이 국회 다수당이었다. 여당은 BBK 특검법을 힘으로 밀어붙였고 국회는 연일 난장판이 됐다. 국회 6탄전에 전기톱과 쇠줄이 등장한 게 그때였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전기톱으로 막 그냥 자르고 그냥 쇠줄 막 걸어놓고
국회를.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들이 국회 내부로 밀고 들어와서 점거한 것도 이때였다. 그때 뭐 그저 어떤 그 여자 의원 전역 의원인가 뭐 외부에서 들어와서 뭐 그 아주 면도칼로 눈인가 거기를 뭐 긋고 막 그랬죠. 눈 크게 부상도 당하고. 네. 이명박이 특검 수용을 발표하고 국회에 왔을 때 아수라장 속에서 민주당 측의 누군가가 이 후보의 머리에 침을 뱉었어요. 정권을 잃지 않으려는 이들의 몸부림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나중에 바로 이 특검을 통해서 BBK는 김경준의 사기이고 이명박도 피해자라는 사실이 물증에 의해 밝혀졌다. 이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말년에 추락했다. 여당 박근혜와 민주당 문재인이 막상막하 접전이어서 정권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했다. 그런 위기에서도 이 대통령 정부나 여당 박근혜가 무엇을 만들어낸 것이 없다. 오히려 야당인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잡아내서 활용을 했다. 5년 뒤에 민주당 문재인 측은 국정원 댓글보다 더 심각하고 더 광범위한 댓글 조작을 벌였지만 국민의힘 쪽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문 대통령 당선 뒤 어이없게도 추미애 때문에 드루킹 일당이 꼬리를 잡혔다. 결국은 죄가 폭로가 된 거죠. 신문대로 거둔 거죠. 네, 김경준 댓글 조작 유죄. 저 마스크 쓰고 지금 눈 지그시 감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김경수죠. 네, 경남지사까지 했고, 네, 이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문재인의 최측근. 네, 이 조선닷컴에 난 기사 제목이 문정부의 정통성을 묻다. 댓글 조작으로 이제 당선됐으니까 정통성이 있느냐. 68만여 개의 댓글을 대상으로 해서 4,133만여 개의 공감, 비공감, 클릭수를 조작을 해서 여론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당선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김경수를 징역 2년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작년에요. 그리고 이 김경수가 대선 때 2016년 2016년 대선이죠. 2017년 대선 때 드루킹과 공모 혐의를 했다. 드루킹, 네, 공모 혐의를 했다. 예, 그 야당 측에서는 이제 여론 조작의 수혜자인 분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청와대에서는 항상 하는 대로 뭐 별도의 입장 없다고 입 딱 다물고 그냥 씻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득표율은 41%밖에 안 됐습니다. 과반도 안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조작 탄핵, 그것에 득을 본 거죠. 게다가 이렇게 또 댓글 조작해서 또 하고, 최측근, 네. 이 댓글 조작이 선거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죠. 네. 홍준표 의원은 그래서 작년에 당시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안철수 후보는 최측근이 벌인 엄청난 선거 공작을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저질렀던 흉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이런 여론 조작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날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 위협이다. 최대 위협이다. 이번 판결로 여론 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기기가 되었으면 한다. 네, 뭐 이 바람대로 되겠습니까?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 묻는다. 드루킹은 누구의 것이냐? 드루킹은 문재인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 전문대학원 석주화 교수는 많은 사람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한 것은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참 이것뿐 아니죠.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청와대 사람들이 문재인의 그 친구였던 민주당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문재인 주변에는 이렇게 최측근들이 이렇게 다 부정부패하고 다 이렇게 뭐 아파트 뭐 비서 뭐 대변인 청와대 뭐 대변인 뭐 하면서 그냥 가서 정보 얻은 거 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 건물 그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거 그거 취해서 그 이익 보고 말이죠. 이렇게 그 선거 조작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럼 본인에게 책임 없어요? 본인이 깨끗하면 어떻게 주위에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본인이 깨끗하면 주위에 깨끗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바로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말했던 사람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허들이겠거늘.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허들이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가만히 엎드려서 남의 피를 흘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김경수가 그렇게 됐죠.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문재인 남쪽 대통령도 이제 앞으로 권력을 잃고 만약에 이제 보수로 넘어가고 또 분위기가 험악해지게 되면 자기의 모든 그런 그 보호 장벽들이 다 이제 허물어지게 되고 진짜 적나라한 문재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민주당이 패하더라도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만은 분명하다. 패했더라도 순순히 물러가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선거관리의 핵심인 법무, 행정안전 두 장관을 민주당 의원으로 앉혀놓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없던 일이다. 이제는 중앙선관위에 심어놓은 상임위원회 임기를 연장해서 대선 투표 날까지 대못을 박으려는 기한 시도까지 하고 있다. 이건 좌절이 됐어요. 네. 그 아래 선관위 직원들 몽땅 다 일어나서 이런 적은 없다. 뭐 상임위원 전체가 다 그냥 이 문재인 측인데, 아니 감독을 해야 될 사람이 감독이 이게 완전히 저쪽 편이야. 이래놓고 무슨 뭐 공정선거, 너희들이 뭐 공정의 대명사야? 불공정의 대명사들 아니야. 검찰, 경찰, 공수처, 감사원은 대장동 등 여후보 관련 사안은 철저히 뭉개버리고, 네, 이재명 철저히 뭉개버리고, 야후보 문제는 길을 쓰고 달려든다. 이 검찰, 이 경찰, 공수처, 감사원. 정부는 여후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모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노골적 행태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러고도 살아남을 각오를 합니까? 반드시 심판받죠.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KBS, MBC는 방송사라기보다는 정당처럼 된 것이다. KBS 정당, MBC 정당. 정권이 바뀌면 마치 여야가 교대하듯이 방송사 간부직이 거의 다 바뀐다. 민주당이 정권을 잃으면 이 방송의 지금 간부들도 자리를 잃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겠나. BBK 특검 난장판 속에서 민주당 쪽 사람이 이명박에게 침을 뱉은 때가 대선 투표 불과 이틀 전이었다. 민주당 사람들이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덮친 것은 대선 투표 일주일 전이었다.
이 정권에는 대선에서 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48일은 긴 시간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네. 대선에서 지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네. 여기 양상원 씨가 직접 듣고 지금 쓴 얘기입니다. 우리 이번 대선에서 지면 죽는다. 네. 참 무서운 일입니다. 네. 한국이 저 북쪽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펄펄 살아 있어서 그것만 해도 큰 위협인데 이 내부에 이런 그 죄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정말 한국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아주 심각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 감으면 안 보이지만 눈 감다고 해결이 상황이 바뀝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3월 9일에 꼭 이루어지도록 기도 많이 합시다. 지금 우리가 선거 조작하는 거 지금 쭉 듣지 않았습니까? 역대 그냥 계속해서.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합시다. 네, 정말 그 지난 보궐선거 때부터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정말 불공정하고 이 불의한 이 무리들에 대해서 반란을 하게 된 게 얼마나 참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 소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40대 그때가 제일 아주 그냥 문 쪽이라고 그러는데 그쪽 그 사람들은 하여튼 50대 자기 선배들은 하고 이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이건 완전히 그냥 아주 잡으려고 들고 그런다고 이 젊은 세대 20대가 아주 그냥 불평을 하고 그러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세대를 향해서 이 40대 이런 친구들이 꼰대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20대가 이 40대 이 불의한 꼰대들 하고선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젊은 세대 어떤 방송을 들으니까 아주 20대가 한국의 최강 보수랍니다. 편엔 마이크에서 나온 뉴스에 최강 보수가 20대 얼마나 기분이 아주 그냥 정말 고향이 되고 좋든지 실제로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젊은 세대는 이렇게 방황하는 세대고 또 이렇게 판단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많이 우리가 젊은 세대가 바른 결정을 이번에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바른 대통령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바른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이 도탄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그 올바른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한 대통령의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네,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부터 회개하고 우리의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탓하고 그냥 그러려고 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걸 알고 정말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한시도 쉼 없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경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임금과 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다른 모든 일은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실 때 우리는 이 치료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십시오. 그렇게 신실하게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새로운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정말 선한 약속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주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국에서 이 신한은행 정보를 통해서 헌금하시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또 한국에 대한민국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